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암은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나 한번 생기고 나면 예방과는 차원이 다른 10배, 20배, 100배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예방이 최선인데, 일단 암세포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선은 그 암세포가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죠. 성장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만 있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살아도 되죠. 물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계속 지니고 살아가는 게 참 찝찝해서 자르거나 지지거나 독약을 사용해서라도 저거를 없애버려야만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지금의 현대의학적인 암치료 방법인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 계획했던 대로, 이 작전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병원의 의사가 하는 거고, 오늘은 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이 아니라 어찌 보면 꼭 해야만 하는, 그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성장을 막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고생은 환자가 하죠. 마음고생, 몸고생,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압감이 크고, 이게 일생일대의 보통 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전쟁에 참전을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기 때문에 내 몸속에 적들이 침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또 비통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지만, 이 환자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비장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수술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이 해준다는 거죠. 환자의 역할은 없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환자가 바뀌지 않으면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아무리 잘 됐어도 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환자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욕망, 바램, 욕심, 용서 못함, 배신감,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 마음들을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마음, 이런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사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는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부분까지 간섭을 못하니까 그래요. 음식 먹는 거 의사가 일일이 신경 못 써준다고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의사는 틀릴 리 없다는 식의 태도나 믿음을 갖지 마세요. 많이 틀리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게 꼭 의사를 불신하란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이걸 잘못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의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이 더 바빠지고, 그 환자가 남자라면 그의 아내가 더 바쁘고, 이거저거 몸에 좋다는 거 해 먹이느라. 그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가장 바빠야죠.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해지란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실천, 행동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지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정보라는 거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성장을 막는 몇 가지 전략,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암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암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거나 엄청난 돈을 쓰게 만들거나 그 암 환자들 주변에 많은 전형적인 그런 사기 수법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기능의학적인 접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일 뿐이긴 하죠.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와닿았다면 직접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왕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 나오겠죠. 자, 암이 생긴 원인이 면역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면역이 효과적으로 이제 암과 맞서서 싸우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 늘 잘하고 있던 걸.
자, 그래서 암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은 이미 암이 생겼다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우리 몸속의 환경을 암이 계속 살아가기에 별로 좋지 않은 아주 불편한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 첫 번째는 설탕을 끊는 겁니다. 당분은 암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모르셨나요? 이거 모르셨으면 꼭 아셔야 돼요. 암세포는 먹고 사는 방식이 정상세포랑 좀 달라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살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랑 산소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요. 근데 정상세포는 포도당 하나랑 산소 하나로 ATP를 32개를 만듭니다. 근데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 대사를 해요. 산소 없이도 포도당만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럴 때는 포도당 하나로 32개의 ATP를 만들지 못하고 산소가 없이 포도당만 가지고 만드니까 딸랑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겠죠. 32개 만들던 거 2개만 만드니까 우리가 먹는 당, 포도당, 당분, 암세포가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립니다. 독식하는 거예요. 정상 세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이게 독성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은 거죠. 뭐 산소? 까짓 거 필요 없어. 북한이 자력갱생, 우리끼리 먹고 산다. 이 노선을 택했듯이 산소 없이 생존하는 방법을 암세포는 알아낸 거예요. 암세포는 그걸 할 줄 알게 된 거죠. 그 대신에 엄청난 당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성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항산화제 부르짖고 신선한 공기, 산소 이런 거 따지는 이유예요. 이 양분을 암이 다 가져가니까 암 환자는 굶어 죽겠죠. 삐쩍 말라서. 그러니까 암 검사 중에 펫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검사하죠? 예, 레디에이트된 당분을 혈관에 주사를 해요. 암세포가 그 당분을 또 혼자 쭉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스캔을 딱 찍었을 때 그 암세포 있는 부분만 하얗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암의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저기 암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하고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알코올을 대사하는 과정이 설탕 퍼먹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술도 발암물질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설탕, 당분 먹으면 암세포에게 잘 자라라고 먹이를 주는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화초에 물 주는 것처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과 싸우는 우리 몸의 백혈구는 못 움직이게 손발을 묶어둬요. 그럼 백혈구의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미 생긴 암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단 거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인슐린을 억제하라는 말씀이에요. 단순당이나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요,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당분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끊고요. 가공식품들도 싹 끊고. 왜냐하면 가공식품에는 사람이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종류의 당이랑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종류의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대신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랑 뭐 신선하고 깨끗한 진짜 음식들로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깨끗한 음식이요? 아주 깨끗한 음식이요. 농약,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런 유기농 식품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암 환자분들이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로 채식 아니면 약초랑 나물 이렇게 생채식으로 식단을 싹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이유는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좋은데 첫째로는 생채식을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설탕, 당분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니까 채소에 들어있는 암과 싸우는 식물 영양소들, 항산화제들 음식을 통해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좋죠. 자, 그러면 저탄고지는 암 환자한테 안 좋냐? 고기는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이랑 지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부족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지방은 도움이 됩니다. 저탄고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암 환자가 만약에 채식을 선택했다. 그 채식을 하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기농 채소, 뭐 깨끗한 채소 이런 거를 좀 구하기도 쉽고 속을 확률도 적어요.
반면에 육류는요, 이게 유기농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항생제 아니면 목초 사육, 완전히 온전한 육류 식재료를 구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암 환자가 농약이 범벅이 된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암물질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항생제나 호르몬이 범벅이 되고 옥수수 곡물 사료를 줘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육류를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닥터 딘 오니시의 3개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채소 위주의 홀푸드 식단으로 3개월간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하면 암이 낫는다는 게 아니라 암 발생을 억제하는 한 500여 가지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납니다. 음식을 경시하고 약을 대단하게 보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면요, 바꾸셔야 돼요. 음식을 경외할 줄 아시고요, 약을 경시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진통제나 마취제나 항생제 이런 약들이 이래저래 고마울 때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또 믿고 의지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음식은 반면에 믿고 의지할 만한 아니, 음식 아니면 뭐에 믿고 의지하겠어요? 뭐 없는 거예요.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유전자를 발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식품 감수성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알러지까지는 아니지만 센시티비티라 그러죠. 민감성. 그러니까 자마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 미국 의학 논문이죠. 이게 숨어있는 글루텐 민감성이 사망률을 35%에서 75%까지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인이 글루텐에 민감성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체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하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바로 피부에 뭐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고도 잘 살죠. 밀가루 많이 먹으면서. 그런데 이게 사망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망률을 높여요? 네, 대부분이 심장마비나 암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에만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제품하고 글루텐이에요. 둘 다 인슐린 저항과 연관이 있고요. 유제품이랑 글루텐을 끊으면 장에 있는 염증이랑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암 환자분들은 우유랑 밀가루가 뭐 괜찮네, 나쁘네 이렇게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멀리 하시면 됩니다. 술 가지고 하루에 뭐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은 좋다던데 할 수도 있고, 담배도 뭐 조금 피는 거는 오히려 괜찮다던데 하기도 하죠. 그리고 MSG도 어차피 뭐 우리 뇌에 많은 건데 조금 먹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데 뭐 이런 논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적당히 뭐 조금의 기준을 어떻게 알 거며, 그딴 태도는 이미 긴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음식들을 멀리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죠. 내가 우유를 정말 좋아하는데 병원에서도 괜찮다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하도 말려서 유제품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힘들게 끊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우유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괜찮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괜히 참았네. 근데 최악의 상황이라봤자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뭐 괜찮잖아요.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냥 논란 속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깔끔하게 끊으시는 게, 멀리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암 환자는 염증을 낮춰야 됩니다. 그 체내에 숨은 만성 염증이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암도 예외가 아니에요. 염증하고 연관이 있어요. 염증의 관리가 안 되면 인슐린 저항이 증가됩니다. 인슐린 저항이 증가하면 당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같은 거, 아까 푸드 센시티비티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이 염증 자체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우리 몸이 활활 다 타서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설탕, 당분을 끊어야 되고, 유제품이랑 글루텐, 주로 밀가루죠, 이런 걸 식단에서 제외시키셔야 됩니다. 대신 염증을 낮추는 식품들을 먹어주면 좋겠죠. 대표적인 게 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이나 아마씨 같은 게 좋겠죠. 생선은 양식 말고 와일드, 그렇죠? 예, 그리고 장 건강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염증을 낮추려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을 회복시키기 어려워요.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시작이 장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장암, 위암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들의 환경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국 기능의학 학회에서는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유방암,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전립선암 이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암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연결 안 된 게 없으니까 뭐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대신 염증을 낮추는 음식들을 먹어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식물 영양소를 먹어주는 게 암 환자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 영양소는 십자각과 식물들, 설포라판, 뭐 글루코라판, 인돌3 이런 거 들어있죠. 그리고 또 강황에는 뭐 커큐민,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 이런 것들, 그리고 장내 염증을 낮춰주고 또 면역력도 올려주고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하루에 10잔씩 주스를 갈아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 환경 독소에 노출되는 걸 줄여야겠죠. 이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탯줄의 혈액에서 평균적으로 287가지 화학물질이 검출된답니다. 그 중에 217가지가 신경독소예요. 제초제, 살충제도 검출이 되고요. 프탈레이트나 BPA 같은 환경 호르몬, 또 중금속 있죠. 수은이나 납, 비소 같은 이런 중급속들도 발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독소 하면은 뭐 다시 자폐증이나 과잉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오르시는데 신경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비만을 유발해요. 소화비만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잘 먹어서 살찌는 건 아니에요. 이런 독성의 문제들도 암 환자분들은 멀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몸의 면역력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육체랑 정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런 과학관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정신적인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뭐 음식, 식품 감수성, 뭐 염증, 환경 호르몬 그런 것들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하나하나 증명돼 가고 있고요. 사실 직감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죠. 가족관계도 인간관계의 범주 안에 있는 거고 돈이 많고 적고도 다른 인간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직업 학벌, 뭐 차, 집 평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걱정하고 앉아 있고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 누구를 생각해줘서 걱정한다는 그 애잔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 못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회복을 방해합니다. 몸의 회복을 방해해요. 조금 걸리적거리는 정도의 방해가 아니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방해를 말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높이 유지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자꾸 자극이 되는데 그럼 백혈구 활동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요. 또 콜티졸 호르몬 수치도 높이니까 인슐린이나 염증 수치도 높아져요. 이게 전부 다 면역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암이랑 싸워요? 안 되죠.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싶으세요? 그것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내 몸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각들, 그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평소에 잘 안 웃으세요? 그게 원인이에요. 크게 잘 웃으셔야 돼요. 암 환자분들께서 챙겨야 될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없애야 되고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어떤 것들이 내게 좋은 플랜인지 잘 따져보시면 좋은데 기능의학 병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 열린 사고방식을 갖춘 선생님이 계셔서 함께 상의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환자한테 복이죠. 근데 본인이 암에 걸린 환자라거나 주변의 친구나 뭐 가족분들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막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뭐 그런 태도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죠. 두려운 감정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짓된 희망을 가지라고 거짓된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이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항상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하면 무섭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환자의 컨디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직접 해볼 만한 것들이요. 저는 암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격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에 걸리고 난 후에 내가 싹 고쳐버린 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마음가짐, 사고방식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고 베푸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냥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계기가 돼서 삶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더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 방송들에서는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 그 부작용을 낮추는 음식들, 그리고 또 암 환자의 디톡스, 특히 몸만 아니라 정신이랑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이유,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이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방송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입니다. 많은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